그만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요 10초만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하세요. 중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서 사실이 있어서요. 이만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이 없었는데 제가 요 한 가지는 꼭 좀 그래도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질의보다도 아까 그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분 아까 저 화면 동영상에 그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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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 네. 네. 저희 자, 정부 들어서고 그만하시죠. 석 달 뒤에가 이제 임기였는데요. 제가요. 그럴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7년 있어서 그분을 잘합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세요. 자, 두 분 다 그만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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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죠.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출신 최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교일 의원입니다. 2012년 4월 4일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의 일원이었던 장진수 6급 주무관이 추가 사실을 폭로를 합니다. 본인도 민간인 사찰팀의 일원이었지만 그 내용은 전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검사장, 차장검사 다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수석님 태도가 우리 수석실에 아주 나쁜 친구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를 쫓아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까?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원이 잘못을 하면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책임자는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어쨌든 정보 전문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이제 그 자리에 앉힌 거죠. 우리 수석님 맞습니까? 네. 이 사람이 계속 그 폭로를 합니다. 12월 14일 우윤군 대사 의혹을 보고하니까 미움을 받았다. 12월 1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재창 전 의원 회사에 납품권을 몰아줬다. 그리고 12월 19일 그 사람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 목록 100건 공개됐지만 그 공개된 목록은 전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자신의 실적을 자필 서명받은 것 그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박영호 혁신센터장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서울지검 근무 때 이미 감찰을 시작했고 청와대에 와서 나머지 반을 추가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폭로합니다. 그때 청와대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환경부에 물어봐라. 환경부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태우가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태우의 그런 그 비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찰 과정에서의 그 휴대폰 압수수색 정말 이거는 이제 위법적인 행태인데요. 2017년 12월 외교 안보 정책 내용이 자꾸 언론에 유출되니까 그때 감찰을 했죠. 네, 외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몇 대 뺏었습니까?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이미 이미 제출입니다. 제출받았죠? 저희가 강제 수사권이 예. 없으면 검사 출신이신 최 의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출입니다. 예, 2008년 금년 5월 기획재정부 KTNG 사장 선임 관련해서 문건 유출을 해서 또 휴대폰 이미 제출받았죠?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예, 몇 대 받은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금년 11월 보건복지부 사건 그때는 몇 대 받았습니까?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금부터 조를 나눠서 외교부에 가서 휴대폰을 빼앗아올 것이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휴대폰을 눈으로 봐라. 그리고 나중에 휴대폰을 뺏어서 포렌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석님? 공직자들은 그 지금 이미 제출 관련해서 다 서면으로 자필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수석님, 저희가 강박이나 겁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게 우리 수석님께서 2003년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이 네. 논문 쓰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예. 여기 보면 이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의 합법성 판단 기준에서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 주체는 본인이 한다. 명시적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동의의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은 불법이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하고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조국 수석님이 쓰신 논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보시죠. 그리고 2010년에 대물적 강제처분 여기는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전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이미 제출받으면 전부 다 포렌식 방법으로 내용을 보고 있죠. 사안별로 다릅니다. 제가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안별로 검색어를 예. 쳐서 예. 검색어에 대부분 해당되는 전부 보시죠. 그건 사안별로 다릅니다. 나중에 전부 어떻게 이제 보고해 주실랍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안별로 다릅니다. 외교부 공무원도 사생활로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그 본 내용과 다르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근데 압수수색이 잠깐만요.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잠깐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예.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 그래도 압수수색을 할 만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원 검찰도 지금 그 문건이 나간 상태에서 압수수색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 임의로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압수수색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거 잠깐만 계세요. 지금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가혹한 고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석님,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본인이 그리고 특별감찰일관이 있어서 본인한테 휴대폰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사용한 휴대폰 자진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이미 저는 형사 고발 한국당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당에 저를 고발하셨고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에서 저의 압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예. 의원님 조금 저한테 시간 주신 의원님 말씀 취지에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 조금 개선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전 현재까지는 민정수석실은 원칙대로 해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또 좀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왔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좀 공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일 텐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해당 키워드로 한다 할지 본인 입회한다 할지 좀 여러 가지 인권적 차원에서 본래 목적 외에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해도 변호사를 본인이 참여하는데 영장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반강제적으로 뺏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본다는 것은 평소 인권과 정의를 외치시는 우리 조국 수석님
우리 민주화 투사이신 우리 실장님한테 맞지 않습니다. 기회 주시면 네. 기회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최규일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감찰 과정에서 감찰 대상자로부터 포렌식을 할 때 여기 모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 이미 제출 동의서를 다 자필로 적게 하고 그 모든 상세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 자체는 기본 그 대상자들에게 다 물어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 모두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겁박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행사하거나 네, 좀 답변을 들으시죠. 네, 자, 저 곽상도 의원님, 네, 자, 의원님들 답변을 좀 들으십시오. 답변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네. 계속하세요. 이미 제출이란 말씀드리고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분들은 이미 제출을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미 제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임정도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규일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포렌식을 할 때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에 준하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하는 그 절차를 보다 엄밀히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불법적으로 강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거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을 출신 신동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정주 상임본부장,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임기 3년 꽉 채웠고요. 그리고 그 상임 본부장을 하면서 도중에 비례대표 16년에 4월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적절한 거죠. 산하기관 그 본부장을 하면서 정치권에 가려면 내놓고 갔어야죠. 그래놓고 낙선되고 그 뒤에 3년을 꽉 채워놓고 마치 괴롭혀서 당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 이건 우리 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님, 예. 그 김태우 비위 혐의가 지금 대검 감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비위 혐의가 확정된 그 스폰서 수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검 감찰본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이게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면서 이 프레임을 갖다 전환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물론 무분별한 폭로와 더불어서 또 일부 야당의 예. 편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익 신고의 법적 요건이 있죠. 뭡니까?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가 되려면 현행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예, 예.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또 기존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 폭로의 목적의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내용의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 경우는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기 때문에 예. 목적의 공익성이 없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정 법률 위반을 특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무차별하게 폭로를 했죠. 이게 맞습니다. 절차도 맞지 않고 또 내용상 다수 허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적발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사적 목적에 또 기인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형적인 건 공익 제보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은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건 바로 이런 프레임 자체를 과연 어떤 게 옳은지 바로잡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전환시킨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간 사찰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 있다. 그래서 마치 현 정권도 전 정권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어떤 오해를 국민에게 줌으로써 본인이 공익제보자로 이렇게 둔갑하는 그런 결과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민간 사찰과
이 블랙리스트가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저는 이제 아까 김종민 의원이 민간 사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석님, 저 블랙리스트 단어를 정의하면 법적으로는 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첫째, 계획을 세우고 둘째, 정부를 동원해서 네 번째는 치밀하게 실행을 옮겨서 뭐 성공했든 안 했든 그렇게 돼야 법적으로 예, 요건이 법적으로 맞는 정확한 거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볼 때 블랙리스트 실행을 가장 부합되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2008년 8월 18일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당시에 소위 KBS 정현주 사장 퇴출 관련된 문건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응? 아주 그 정무수석실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다음에 보면요. 다음 보시죠.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실행을 합니다. 자그마치 그 정경버스 250대 동원하고 정경을 2,5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서 해촉을 시키죠, 그죠? 네. 실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문건에 나오듯이 이제 총체적으로 저는 이 정현수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감사원, 국정원, 검찰, 뭐 방통위원회 뭐 총력 동원해서 이렇게 축출한 걸로 보이는데, 저 임종석 실장님, 예,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사 사장 인사에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예. 없죠. 네, 그리고 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현주 사임 해임을 제청한 날에 보니까 KBS 소위 7인 대책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국가정보 2차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존경여기 나경원 의원도 계셨네요. 그 당시에 문광희 간사. 이렇게 여당까지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되는데 현 정부에서 이런 뭐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실세 대책회의가 열립니까?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미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여당 실세 의원이 합세해서 언론을 대대적으로 뭐 탄압하려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없죠. 제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예. 근데 당시에 보면 최근에 뭐 물론 아까 그 환경부 그 문건을 가지고 이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아니면 쫓아내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비 정부 출범 직후 3월부터 5월 사이에 여러 분들의 발언을 보면 집중적으로 각종 사퇴 압력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근데 보면 자,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전임자는 떠나라. 임기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 누가 했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했습니다.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 수석 부대표셨고요. 이동관 대변인하셨고 심지어는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말씀하셨어요. 응? 자, 실장님. 예. 현 정부 들어와서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뭐 총리, 대변인, 국조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뭐 문체부 장관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쭤봅니다. 전 정권 시절에 임명된 인사가 임기를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또 감사원, 국정원 이렇게 동원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없죠. 예. 자, 그러면 조국 수석님, 현재 아까 얘기한 넘겨보세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자격 조건에 맞지 않죠. 네, 그냥 임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한 그 정보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춰 주십시오. 네. 신동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전희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에 앞서서요.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블랙리스트다, 이것이 또 사찰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뭐 판례에 입각해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로 들어서서 지금 기존의 전임 정권에서의 사찰과 블랙리스트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질의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사찰이 기다, 아니다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삼가해 주실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이만희 의원님, 우리 그 이만희 의원님 질의에서 그 녹취 그 영상을 튼 그런 경우 이것도 임기를 채웠습니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 당당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일괄 사표 받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못하거나 혹은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 고통과 인내와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또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임기를 채웠습니다라는 답변을 덧붙이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자, 조국 수석은 저도 처음 뵙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토록 인사 참사로 문제될 때 저는 사실 올해 그 자리에는 못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를 모두 다 넘기시고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된 채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잘 되신 일인지 불행하신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조국 수석님. 자, 특감반 사태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조국 수석 임명 후에 저 낙마자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잠깐만요. 전희경 의원님. 오늘은 자, 특감반에 아니요. 대한 제 질의의 특감반에 대한 현안 일부분입니다. 보고입니다. 의제에 벗어나서 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위원장으로서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왜 열 건입니까? 왜 열 건입니까? 위원장님, 아니 의사 진행 이거는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의사 오늘 진행하는 분명히 시간 정지 여야 간에 합의할 때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쟁점들을 가서 갈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파행을 아닙니다,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파행을 의도하십니까? 아,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의원들의 발언을 제외합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오늘 권한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요. 그런 권한 없습니다. 오늘 들어보세요. 특감 반원에 대한 아니 잠깐 앉아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진정으로 파행을 원하십니까? 특감 파행을 반원에 대한 원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외합니까? 아니요. 그 오늘 안건에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세요. 하시는데 안건에 관련된 걸 질의하시라고. 네. 자, 현안 보고입니다. 하세요. 현안 보고. 네. 현안 보고니 가세요. 네. 당사자에 관해서 지금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열린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태우 특감반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야기하고 조국 수석도 이야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질의하려고 오늘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아니 정 의원님 내가 어떻게 본색이란 말씀을 하세요? 아래를 그렇게 제기할 수가 네. 아무튼 오늘 안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하세요. 네. 하시라고요. 네. 하세요. 위원장님. 네. 자, 너무 필사적이고 절박함이 느껴지니까요. 참 뵙기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네. 드립니다. 참 질의는 필사적이고 절박해 보이십니다. 네. 조국 질의하세요. 민정수석님, 네네. 제가 이런 인사 참사 이거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조국 수석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능력과 도덕성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을 복귀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참사가. 자,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낙마자들 보세요. 조국 수석하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그래서 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분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신 분. 자, 이런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나중에 답변 자,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산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자, 민정수석실에 지금 사태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김태우라는 사람. 자, 전임 정권서부터 수사관으로 활동해온 사람. 그 다음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관료, 사무관. 자, 2사람. 자, 내용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가족은 개인적 일탈이다, 비리 혐의자다. 아니,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절절하셨던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에 본인은 잊으셨어요? 비위 혐의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뭐 바텀업 방식으로 보고가 올라가서 위에서 걸러졌고 나한테까지는 너무 철저하게 걸러지는 바람에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올라오지도 않았다. 자,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도요. 아니, 작년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작년이죠. 2017년이니까.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버텀업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일탈행위하고 사찰하고 다녔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김태우라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받았다. 월 10만 원씩 이인걸 반장한테서 더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경력금까지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자, 새롭게 등장한, 아니요, 앞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사무관이에요.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게 여당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긴 양심을 건 폭로 중에서 먹고 살려고라는 부분만 캡처를 걸고 취중 방담 수준이라고 운운을 했어요.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사리 붙은 행실을, 그 직을 포기하고 나와서 저 정권을, 지금 서슬퍼런 정권의 그 불법 비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도대체 이 자리만 모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 공격한다고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으세요? 다음입니다. 자, 진보 정권이 뭐가 진보했나 봤더니 내내 사찰만 진보하고 블랙리스트만 진보했어요. 규모 어마어마하죠? 공공기관 300개 다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되고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했어요. 방법? 포렌스식이라는 방식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핸드폰 공무원들 거 다 걷어가가지고 탈탈 털고 안 나오면 사생활 캐가지고 사생활로 걸고 넘어지고 디지털 시대의 신종 고문 방식이에요. 효과는 또 뭐예요? 내 측근권은 감싸고 우리의 적에게는 엄중하게. 이게 지금 사찰의 진보, 블랙리스트의 진보 아닙니까? 다음 장만 마저 띄워보세요. 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나 했더니요, 민정수석실에 가 있나 봐요. 떨어내고, 이런 사람들 다 떨어내고 일자리 주려고. 예?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 수석이었어요. 조국 수석님,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조국 교수 시절의 트위터도 다 읽어봤어요. 사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면할 생각 없습니다. 모면하고 계십니다. 네, 저, 답변 기회 주시죠. 자, 아니, 저 답변 드릴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네, 계속 하십시오, 전희경 의원님. 아니, 하세요. 네. 아니, 보세요. 헌법기관의 질의를 위원장이 중간에 끊어주시는 특전을 누리고 계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비호해가지고, 자, 운영위원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조국 수석이 하는 말이 언론에 되풀이돼서 나간다고 치자고요. 자,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하세요.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트위터에 해약 정권이
인정하지 않다라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 환경부, 교통부의 블랙리스트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었다고 하셨죠? 저는 블랙리스트 네. 총사령탑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희경 의원 그만하시고요. 자, 그만하세요. 결국은 검찰이 꼬리 자르기 할 거다. 특검 가야 된다라고 트위터에 네. 하셨죠?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시작입니다. 네, 이 지금 불행한 역사가 네.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지금 그 우리 전희경 의원께서 거의 뭐 10분 넘게 질의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아니요, 잠깐만요. 조국 수석의 답변을, 자, 다른 의원님들 아까 시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요. 저 답변을 충분하게 하십시오. 전희경 의원님이 워낙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례차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한 장관 7명 명단을 보여주셨는데, 그중 저희가 제출했던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별도로 낙마한 분이 있습니다. 낙마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 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증팀에 저희가 그 검증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 결과를 제출했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인사추천위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그런 상황 자체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강경화 장관 위장 전입했지 않습니까? 7대 원칙에 배제되지 네, 않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주고받고시기로 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찾아보십시오. 잠깐만요. 그 답변 계속하십시오. 네. 두 번째, 과거 판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변종 뭐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법조인 출신들은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판례라는 것은 단순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는 법원칙을 밝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상하지 않는다 하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법원칙을 밝혀왔고, 그 법원칙은 현재 진행되건 앞으로 발생할 것이든 간에 각종 민간인 사찰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 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셨는데,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17년 7월에 저희 입직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즉 민간인 관련 정보를 제출해서 저희가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 뒤 1년 정도는 정상 근무를 했고, 그 뒤로 과기정통부에 특혜성 임용을 저희가 막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말씀하시는 사찰의 그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정치적 비난 이전에 그 이전에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민정수석실은 정치적 공방 이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오늘 전 의원님이 주장하신 바 역시 향후 국가기관, 검찰이든 법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 의원님의 정치적 주장과 저에 대한 비난, 비방 또는 풍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따로 다른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거는 전 의원님의 정치적 자유와 관계없이 그 국가기관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